반갑습니다. 졸업배낭 한상범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지금 고려 들어가고 있죠. 고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고려 초기에 왕들의 업적을 살펴본 겁니다. 태조 왕건하고 광종, 성종을 살펴봤고요. 오늘 수업은 고려 중기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중기에는 지배층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저 뒷강좌에 가가지고 지배층의 변천도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고려 중기는 문벌 귀족이 지배층인 사회를 고려 중기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벌 귀족이 지배층인 사회, 문벌 귀족 사회 때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할까 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신정변입니다. 이게 이제 문벌 귀족이 지배층일 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오늘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문벌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고려 초기에는 지배층을 호족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배 권력을요, 대대손손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요. 뭐 음서라든지 공음전이라는 토지제도, 뭐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잘 나가는 가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문들이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훌륭한 가문이야 이러면서 다른 또 훌륭한 가문들과 혼인을 맺어요. 조금 집안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뭐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가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이제 문벌 귀족이라 하죠. 문벌 귀족. 이 문벌 귀족들은요, 왕실과도 혼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 기반을 다지거든요. 특히 이제 이 문벌 귀족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뭐 경원 이씨 가문도 있고요. 경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주 최씨, 경주 김씨, 뭐 이런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좌 수업과 관련 있는 가문은 경원이씨죠. 경원이씨 중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자겸의 할아버지 이자연 때부터 왕실과 혼인을 하면서 권력 기반을 다져온 가문인데요. 이자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벌 귀족들은요, 왕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 권력을 키워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첩된 혼인 관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자겸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죠. 이자겸의 딸들이 엄청 많아요. 이 딸들이 많은데, 우리 고려에 예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16대 왕으로 이제 예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예종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이자겸의 둘째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자겸은 어떻게 되냐면요, 문벌 귀족으로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종, 왕의 장인으로서도 엄청난 권력을 누린다는 거죠. 그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인종이라는 왕인데, 우리 고려시대 때 조금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라서 그런데, 그 인종은 그러면요, 이자겸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왜 할아버지 이렇게. 그런데 이 이자겸은요, 자신의 권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에게 시집을 보내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인종은 그러면 누구랑 결혼을 한 건고 하니 이모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되게 혼인관계를 이어가면서 권력을 유지했던 게 이자겸입니다. 그러면 이자겸 같은 경우는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왕의 장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왕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했죠. 엄청난 권력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겸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인종을 독살할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종 같은 경우는 그거를 눈치를 채고 외할아버지를 또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버린 게 1126년에 터진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는 인종이 이제 외할아버지가 난을 일으켰으니까 외할아버지지만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을 죽이면서 끝나버리는 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간단하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척준경 이런 인물들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자겸의 난은 요게 핵심입니다. 1126년에 터진 문벌 귀족 사회의 첫 번째 사건,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럼 이자겸의 난이 있고 난 이후에 1135년이 되면요, 묘청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경천도운동 또는 책에 따라서는 묘청의 난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일단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 사건 명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묘청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승려입니다. 승려면서 서경 지역 평양에서 새롭게 관직에 진출한 신진 관료 중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서경천도운동을 벌였답니다. 서경은 우리 태조 왕건 파트에서 언급이 됐죠.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양으로 천도, 수도 옮기자라고 일으킨 사건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자겸의 난이 터졌을 때요, 이자겸이 인종이 살고 있는 궁궐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궁궐이 홀라당 불타버립니다. 궁궐도 불타고 외척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묘청이 인종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묘청이 하는 소리가요, 우리 지금 개경, 수도인 이 개성은 땅의 기운이 셌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운이 엄청 좋은 평양으로, 서경으로 도읍지를 옮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북쪽에 있는, 지금 우리 고려를 괴롭히고 있는 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금이라는 나라도 굴복을 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36개의 나라 오랑캐들이 인종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인종은 혹해가지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경에다가 대화궁이라는 궁궐까지 딱 공사를 하는 거죠. 이때 묘청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종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자겸이 죽고 난 이후에 문벌귀족의 대표로서 급부상했던 인물이 경주 김씨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국사기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책을 남긴 인물이죠. 김부식을 비롯해서 개경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문벌귀족들은 인종이라는 왕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개경에서 권력을 완전히 다지고 있는데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버리는 순간 땅값, 개경의 땅값 떨어질 것이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들도 흔들려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경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문벌 귀족들을 우리가 개경파 이렇게 부르는데, 개경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반대하고 나서겠죠. 그런데 묘청을 비롯해서 신진 관료들,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주장하는 이 서경파, 서경 세력들이 이제 밀어붙이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작업들이 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 와중에 무슨 일이 터져버리냐면, 서경에다가 새롭게 지은 궁궐, 대화궁이 벼락을 맞아버립니다. 다 깨져버려요. 홀라당 또 불타버립니다. 그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이거 천재지변, 안 좋은 기운이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인종이고요. 그러면서 묘청을 비롯해서 정지상 이런 서경 세력들의 천도 계획은 무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묘청을 비롯해서 서경 세력들이 난을 일으켜버린 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입니다. 이제 묘청이 난을 일으키니까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이제 그 묘청의 난을 진압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끝나버리는 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서 우리가 꼭 정리하셔야 되는 파트는 뭐냐면, 개경 세력, 개경파의 입장과 서경파의 입장을 정리를 딱 해놓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서경파 입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묘청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경파 묘청은요,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던 게 승려 출신이니까 당연히 불교일 것이고, 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풍수지리설이에요. 개경의 땅의 기운이 셌다, 서경의 땅의 기운이 좋다, 이거 뭐랑 관련 있는 겁니까? 그렇죠, 풍수지리설이죠. 고려를 괴롭히고 있는 북방 오랑캐가 세운 금나라를 정벌하고자 해요. 북쪽에 있는 금나라를 정벌한다. 북진정책이죠. 북진정책 하면은 어떤 계승의식이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태조 왕건 때 등장을 했었는데,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맞죠? 그래서
서경파 입장은요, 풍수지리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중시하는구나. 그리고 금나라 정벌할 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입장을 한번 볼게요. 개경파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인데, 이 김부식은 유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지금 우리 고려 전투력으로는 금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금나라가 사대할 것을 요구하니 사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신라 계승 의식이 강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뭐 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뭐 우리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러면 개경파는 신라 계승 의식으로 가셔야 돼요. 또 신라 계승 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또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신라 중심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개경파는요 김부식이 대표적이고요. 보수적 유교 합리주의에 입각을 했다. 그래서 금나라에 사대를 하자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두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그런데 결국에는 개경파가 진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려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이 북진 정책을 포기해버리고 사대주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우리 역사상 천년의 역사상 제1대 사건이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습니다. 근대 역사학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죠. 신채호 선생.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개경파와 서경파의 입장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시면 문벌귀족이 지배층인 사회 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 3가지 중에 2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문벌귀족의 특징,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로 권력을 유지했다. 2번째, 이자겸의 난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강좌를 마치고요. 다음 강좌 때는 문벌귀족이 지배층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무신정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